네, 앞서 보신 맨홀 추락 방지 시설뿐 아니라 정부는 폭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방안들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그래서 올해는 폭우 피해를 줄일 수는 있는지 사회부 송민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뿐 아니라 전국 곳곳이 물난리를 겪었었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현재 복구는 다 됐다고 봐야 합니까? 네, 전체적으로 아직 복구가 덜 된 곳이 많습니다. 지난해 폭우, 태풍 피해로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이 모두 15곳이었는데요. 이 중에 복구가 완료된 건 모두 3곳, 서울 지역뿐입니다. 제방이 무너지고 넘쳐서 피해가 컸던 경기도 여주와 포항, 경주 등은 이 제방에 마대나 비닐만 덮어놓는 등 아직도 복구가 더딘 상황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걱정되는데 이제 예상으로는 7월 달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입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거든요. 저건 무용지물이거든요, 사실. 비가 왔을 때 토사가 유실되지 말았고 하는 정도밖에 안. 네, 복구가 덜 된 상태에서 비가 또 많이 오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 대책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문제로 떠올랐었죠.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다 매입을 해서 없애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일단 지난해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택 일가족 3명이 숨진 뒤에 이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매입을 추진을 해왔지만 이건 역시 여전히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 침수 위험 반지하 주택은 15,000여 가구에 이르는데 4월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가 매입한 건 64채뿐입니다. 예산 부족과 이 동단위 매입 등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매입 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반지하 23만 가구 가운데 1% 정도인 2,250 가구만 지상으로 이주한 상태입니다. 네, 아직도 반지하나 침수에 취약한 곳에서 사는 분들이 많겠군요. 그렇다면 물이 넘쳐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물막이판이라도 설치가 됐습니까? 이 사실상 지난해와 비교해서 극적인 변화 없이 다시 장마철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울시가 공개한 이 반지하 주택 물막이판 설치 현황을 보면요. 물막이판 설치율이 3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장마철을 앞두고 이 설치 신청이 몰리면서 물량을 공급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제조사들이 포화 상태. 네, 사실 이런 건 단편적인 또 단기적인 대책들이고 장기적으로는 빗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 배수 터널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진척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도심 침수 이후에 이 서울시가 총 사업비 1조 3천억 원대에 달하는 이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설치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1차적으로 강남역과 도림천 그리고 광화문 일대에 배수 터널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올해는 기본 계획을 앞세워서 발주하는 일정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단계 이 사당역과 한강로 그리고 길동 일대에 설치하는 터널도 2032년이 완공 목표여서 아직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침수 대비가 작년과는 다를 바 없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그렇다면 올해 장마는 언제 시작됩니까? 네, 현재 대기 불안정으로 다음 주 지역적으로만 일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이 본격 장마는 이달 말까지는 아직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올해는 봄부터 태평양 적도 쪽에서 수온이 올라가는 이른바 엘니뇨 현상이 계속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 여름에 한반도 주변 대기에 수증기가 증가해서 그래서 장마 때 강수량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마가 코앞인데 우려가 큽니다. 일단은 빗물바지나 하수구가 막히지 않게 쓰레기를 치우는 당장의 일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